지난 시간에는 감각기관의 구조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몸에서 눈, 귀, 코, 혀, 피부라는 감각기관들은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는 받아들인 자극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운동신경이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면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에서 운동기관까지 자극이 전달되고 명령이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신경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을 모두 통틀어서 신경계라고 부르고,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추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고, 말초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끝부분이나 말단 부분처럼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인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는데, 뇌와 척수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 연결된 굵고 긴 줄기처럼 생긴 부분을 척수라고 하는데, 뇌뿐만 아니라 척수에서도 자극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척수로부터 연결되어 온몸에 뻗어져 있는 신경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말초신경계에 해당되고, 말초신경계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구조를 살펴보면 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대뇌이고, 대뇌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추리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아랫부분에는 간뇌가 있는데, 간뇌는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몸의 체온이나 수분 또는 혈당 등의 수치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뇌의 아래쪽의 뒤쪽에는 소뇌가 있는데, 소뇌는 몸의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과 관련된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운동선수들이 소뇌가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아랫부분은 줄기처럼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위쪽 부분을 중간뇌라고 하고, 중간뇌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등 눈과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들을 조절합니다. 그 아래 부분은 연수라고 하는데,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호흡 운동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합니다. 연수의 아랫부분은 척수와 연결되는데, 척수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과 같은 말초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도 하고, 척수 자체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무릎 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사 운동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뇌의 각 부분은 저마다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뇌는 기억, 추리, 감정과 같은 복잡한 정신활동을 조절하고, 간뇌는 체온이나 수분 같은 몸속 상태를 조절하고, 중간뇌는 눈과 관련된 움직임을 조절하고, 연수는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처럼 생명과 직결된 기능들을 조절하고, 소뇌는 몸의 운동과 관련된 기능들을 조절합니다. 뇌가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크게 뇌사와 식물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뇌사라는 것은 뇌의 모든 부위가 손상된 것으로 심장박동과 호흡을 조절하는 연수의 기능이 멈추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신체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식물인간은 뇌의 다른 부위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 대뇌의 기능만 멈춘 것으로, 간뇌와 연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심장 박동이나 호흡, 체온 조절과 같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식은 없지만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며 기적적으로 어느 순간에 대뇌의 기능이 돌아오면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의식을 잃은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제일 먼저 눈을 확인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눈의 동공을 조절하는 중간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뇌의 신경들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후레쉬를 눈에 비추었을 때 중간뇌에 의해서 동공이 축소되는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공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간뇌를 포함해서 심각한 뇌의 손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의 아래쪽에 줄기처럼 연결된 척수는 척추뼈로 보호되어 있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등 쪽에는 감각신경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고, 배 쪽에는 운동신경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척수에는 뇌뿐만 아니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같은 말초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감각신경으로부터 자극을 뇌로 전달할 때, 또는 뇌의 명령을 운동신경으로 전달할 때 그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의 아래쪽을 다치면 아래쪽 부분으로는 대뇌의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척수의 위쪽을 다치게 되면 전신 마비가 나타날 정도로 척수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신경입니다. 또한 척수는 신호의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으로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스스로 명령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가시에 찔렸을 때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빠르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이 전달되고 중추신경이 내린 명령이 운동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 몸의 신경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얇은 실처럼 여러 개의 신경 섬유들이 다발처럼 모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의 세포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이루고 있는 이 독특한 모양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발을 이루게 되면 긴 줄기와 같은 신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신경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신경인지에 따라서 그 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의 형태도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을 감각뉴런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뉴런을 감각뉴런이라고 합니다.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하고, 연합뉴런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을 운동뉴런이라고 하고, 운동뉴런의 형태는 연합뉴런과 비슷한데 길이가 좀 더 길고 이렇게 소세지같이 생긴 구조가 중간에 있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신경은 이 뉴런들 여러 개가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뉴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세포의 핵을 나타낸 것으로, 뉴런도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존재하는데 핵이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하고, 이 부분은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뉴런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연합뉴런과 운동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뉴런의 앞부분에 있지만,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뉴런 중간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체의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이 부분은 가지돌기라고 하는데, 이 뉴런들이 쭉 연결되어서 자극이 전달될 때 가지돌기는 앞에 연결된 뉴런으로부터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뉴런의 경우에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연합뉴런이나 운동뉴런의 경우에는 앞에 연결된 다른 뉴런으로부터 가지돌기를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합뉴런과 운동뉴런은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신경세포체가 뉴런의 중간에 위치한 감각뉴런은 가지돌기가 뉴런의 앞부분에 있는 형태입니다.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를 제외한 부분은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뒤쪽에 연결된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세포들인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뉴런 안에서 자극이 전달될 때는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를 지나 축삭돌기로 전달되어 뒤쪽에 연결된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참고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소세지 같이 생긴 부분은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뉴런에 이 마리집이 있으면 뉴런 안에서 자극이 전달될 때 자극이 마리집을 점프해서 전달될 수 있어서 자극이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을 다시 정리해보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으로 전달되고,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이 운동신경을 통해 다시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는데, 감각신경은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추신경은 연합뉴런들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신경은 운동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각기관에서 운동기관까지 수많은 뉴런들이 연결되어 일어나는데, 각각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이 전달되므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의 순서로 전달됩니다.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통해 중추신경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의식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의식적인 반응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서 반사라고도 하는데, 무의식적인 반응, 즉 반사적인 행동에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조건 반사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반사 행동이고, 무조건 반사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응이면서 선천적으로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중추신경의 명령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의식적인 반응에서는 대뇌가 명령을 내리고, 무의식적인 반응 중에서도 조건 반사는 대뇌가 명령을 내리고, 반면에 무의식적인 반응 중에서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아닌 중간뇌와 연수, 척수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적인 반응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으로 어떤 자극에 대한 대뇌의 판단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발로 차거나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반응들이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됩니다. 공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칠 것인지 피할 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를 대뇌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데, 우리가 책을 보고 글을 쓰거나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모두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의식적인 반응 또는 반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반사적인 행동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의 예시로는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급하게 손을 떼는 행동이나 눈에 후레쉬를 비추었을 때 동공이 줄어드는 것, 먼지를 마셨을 때 재채기가 나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체에서 급하게 손을 떼거나 동공이 줄어들거나 재채기가 나오는 것들은 모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반응에 해당되는데, 이 반응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일어나는 반사, 즉 무조건 반사라고 하며, 이 반응들이 일어날 때는 대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각각 척수, 중간뇌, 연수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조건 반사는 무조건 반사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선천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행동은 아니며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레몬을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반응에 해당되는데, 레몬을 입에 넣었을 때 침이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무조건 반사가 되겠지만, 레몬을 입에 넣은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것은 이전에 레몬을 먹어보거나 레몬 맛의 젤리나 사탕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이 경우는 조건 반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나가다가 전남친의 향수 냄새가 났을 때 전남친과의 안 좋은 추억으로 인해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무의식적인 반응에 해당되는데, 이 향수 냄새를 맡고 누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슬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므로 조건 반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꼭지를 보고 거미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누구나 토마토 꼭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고 이전에 자신의 책상에서 거미가 나와서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이런 경우도 조건 반사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반응이었지만, 이러한 조건 반사가 일어나려면 과거의 경험이 관여하게 되므로 기억과 같은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대뇌가 관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응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의식적인 반응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의식적인 반응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와 과거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조건 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의 예시로는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넌다거나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로 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해당되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대뇌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에서 명령을 내리는 중추는 대뇌가 됩니다. 조건 반사의 예시로는 속담 중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와 같이 이전에 자라를 보고 놀랐던 경험 때문에 소뚜껑을 보고 놀라게 된다거나, 레몬을 먹지 않고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이 놀라거나 침이 고이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은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반응들이 조건 반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실험으로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를 이용한 실험이 있는데, 어떤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게 되면 나중에 그 개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데, 여기서 침을 흘리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면서 모든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것은 아니고 이 훈련을 받은 개만 종소리에 침을 흘리게 되므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조건 반사에 대한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 반사가 일어나려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에서 기억 추리 판단 등을 담당하는 대뇌가 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척수, 연수, 중간뇌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먼저 척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에는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것과 뜨거운 물체에 닿으면 즉시 움츠리게 되는 행동이 있는데, 무릎 반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에는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온다거나, 먼지를 마셨을 때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침이 나오는 것과 같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중간뇌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에는 눈에 후레쉬를 가져다 댔을 때 동공이 줄어드는 동공 반사나 갑자기 물체가 날아왔을 때 눈을 감게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정해져 있어서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극이 왔을 때 척수, 연수, 중간뇌의 작용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조건 반사는 주로 다루지 않고 의지에 따라 나타나며 대뇌의 판단이 필요한 의식적인 반응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면서 대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무조건 반사를 주로 비교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 중에서 척수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로 무릎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무릎 반사란 무릎 뼈의 아래쪽 부분에 자극을 줬을 때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리에 연결된 신경은 척수를 통해서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척수와 뇌에 연결된 신경을 각각 나타내 보면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감각 신경이 척수를 지나 뇌로 연결되어 있고, 감각 신경에는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진 중추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중추 신경에는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진 운동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릎뼈 아래를 쳤을 때 다리가 저절로 들리게 되는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보면, 무릎을 쳤을 때 그 자극이 무릎에 있는 감각 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면 그 자극이 대뇌까지 가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서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대뇌가 명령을 내릴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의식적인 반응보다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무조건 반사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을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고무망치로 무릎 뼈 아래를 자극해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도록 하면서 자극이 느껴짐과 동시에 손을 들도록 해서 둘 중에 어떤 반응이 더 빠른지 촬영해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둘 다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보면 무릎이 먼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무망치에 자극이 느껴질 때 손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의식적인 반응이고, 고무망치에 의해서 저절로 다리가 들리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데, 의식적인 반응은 자극이 느껴질 때 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대뇌의 판단과 명령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는 무릎뼈 아래에 자극이 느껴지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척수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명령이 내려지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의 전달 경로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무조건 반사의 다른 예시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뜨거운 물체에 닿았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렸을 때 빠르게 몸을 떼거나 피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척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체가 날아올 때 눈을 감거나 먼지를 마셨을 때 재채기가 나오는 것과 같이 중간뇌나 연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들도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는 의식적인 반응과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예시들을 비교하는 내용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경계는 뇌와 척수처럼 자극을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와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처럼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 중에서 뇌의 구조는 크게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로 나눌 수가 있고, 뇌 아래에는 척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추신경의 명령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게 될 때 크게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의식적인 반응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 있고, 무의식적인 반응은 경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조건 반사와 선천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조건 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이 필요하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두 반응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데, 대뇌의 판단이 필요 없는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는 의식적인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한 번 듣고 쉽게 이해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